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택 판매와 주택 재고와 모기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금리에 대한 영향성의 부동산 추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최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 역시 30년 고정금리 대출 기준으로 3%를 상회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일부에서는 모기지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의 모기지 금리 상승은 이전보다 주택 구매나 리파이낸싱 관련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에도 이번 질병의 주택 수요가 활발했던 19년도 모기지 30년물 평균이 4% 초반이었던 걸 감안을 하게 되면 현 금리 수준이 수요를 훼손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주택 재고 수준이 여전히 낮고 주택시장의 채광 경기가 기준선을 상회하며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기지 금리 상승에 대한 실물 경제 부담을 논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된다. 늘어나는 가계 순자산과 잠재적 소비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미국 가계 순자산은 130조 달러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5.6%,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를 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며, 바이든 정부 현금 지급 등의 이전 소득이 다시 증가하면서 가계 소비 여력은 높아진 상황이며, 저축률은 역시 1월 기준으로 20.5%를 기록하며 이번 질병 이전 평균 7%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고요. 백신 보급 이후 경제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소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을 보여진다. 이게 얼마만큼 물가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우리는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앞으로 미국 금리의 추세가 어떻게 올라갈지도 우리는 좀 생각을 각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시게 되면 세계 3대 박물관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NFT 디지털 아트 전시회 개최를 예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NFT 시장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자본 시장의 규모가 꽤 클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품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좀 성장통이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래도 품어주었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높게 좀 봐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트가 어떻게 보면 3천만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암호화폐 전용 GPU를 매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의 PC를 구매하려고 하는 자들은 거의 조립하기가 정말 힘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PC 구입을 좀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코인과 또 밀접한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코인이 약간 하락의 추세가 계속 나올 것 같으면 비디오 카드에 대한 영향도 좀 많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한동안 오랫동안은 거의 PC를 조립하거나 구매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후오비 코리아의 시황 분석이라고 해서 올려놨던 내용을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유럽 시장 보수적 접근, 미국 시장 옵션 만기로 인한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약간의 영향성을 좀 받고 있다. 그리고 NFT가 하락세가 진정이 되어가고 있고, 평균적으로 5에서 10% 반등이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타가 주도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메인의 연기의 악재에도 불구하고도 어느 정도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삼각 편대, 엔진, 샌드, 실리드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었던 부분으로 보여진다. 디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찍은 후 반등 거래량을 반한 강한 매수세는 포함되지 않고 평균 5% 위아래의 그런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기타 암호화폐에 대체당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미래는 밝다며 기술적 결함 한계가 있을지라도 가격은 주요 원동력이자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힘이다. 기술적으로 더 우수하고 저렴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존재하지만 시장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이 비트코인이 아무런 쓸모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시세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녹화를 미리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요 정도 선인데 이 마켓이 없어지지 않고서야는 현실적으로 비트와 알트에 대한 도미넌스가 완벽하게 분리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알트가 앞으로 비트를 꺾는다라고 보기에는 현재의 비트코인 시장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는 알트코인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못해도 한동안 3년 5년 사이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듀크되었고 코인베이스 초기 투자사 중에 한 곳인데 100배에 따른 수익을 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엄청난 부자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위험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다 감내하셔야지만 부자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리스크가 거의 없는 부분에 거의 딜을 한다고 하면 100배 수익이 나왔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이 안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만큼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기다림 그리고 그게 진짜 원석이 그대로 돌덩이가 될 것인지 보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안목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위켄드가 NFT 기반 신곡 발표를 예정을 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팬덤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계속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유명 AV 우에하라 아이 NFT 화보집을 판매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팬덤 효과 부분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만큼 많은 판매가 잘 되고 그것에 따른 효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2차, 3차의 NFT 시장은 점차 커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형태로 발전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마케팅이 어떻게 NFT 쪽이 흘러갈 것이냐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이돌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일본에서 팬미팅 참여하기에는 일정 티켓이 필요한데요. 티켓을 어디에다가 넣어놨냐면 앨범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그게 한 앨범당 하나씩 티켓을 넣어두는 건 아니겠죠. 말 그대로 우리 문방구에 갔던 시절과 똑같습니다. 뽑기를 해서 그 중에서 당첨된 사람만 팬미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NFT의 화보집에 대한 인기도가 높게 나왔으면 이런 또 연결되어져 있는 또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에서는 또 마케팅 팀은 어떻게 해서는 이쪽에 대한 수익권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마케팅에 더욱더 힘을 어떻게 보면 더 힘을 더욱더 많이 부여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오히려 성공을 해서 한국에 대한 측면에 있었을 때도
이거를 좀 많이 마케팅해서 가지고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더 진화적 관점으로 NFT를 봐볼 필요성이 있겠고, NFT도 마케팅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지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 NFT 자체가 디파이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간단하고 쉽게 짤막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NFT 부분에 있었을 때 디지털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프라인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온라인 상에 판매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서 찍어내는 부분에 대한 뭐 단순한 그림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A라는 그림이 똑같이 그린 거와 여기서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 점 하나 찍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권리 취득을 어떻게 보면 NFT로 증명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 점 하나 찍고 본인에 대한 권리 행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앞으로 조금은 물음표일 것 같다. 그리고 점 3개 찍은 건 내가 이렇게 창작을 했다. 그러니까 얼만큼 지적재산권 부분에 있었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냐 없냐,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새는 NFT 관련해 가지고 담보를 맡겨서 디파이 쪽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이 요새 조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어떻게 보면 상상력과 사고력이 꽉 막혀져 있는 친구들이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이거 그냥 팔 쪼가리인데 내가 왜 굳이 담보를 맡아줘야 되는데, 안 바꿔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인기와 그만큼 이걸 많이 찾을 수 있게끔에 대한 무언가의 시스템이 부재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행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이거는 극단적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꼭 이게 NFT의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대변하는 건 아니다. 단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과격하고 자극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NFT 게임 플랫폼 블록체인 큐티 유니버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보게 되면, 자, 큐티 유니버스 파트너십 체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요새는 보게 되면 재밌는 점이 NFT 시장도 파트너십을 좀 많이 해서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또 아쉬운 점은 또 무엇이 있냐면요, NFT가 어떻게 보면 NFT 이쪽에 있는 또 연결되어져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에 대한 가격을 뻥튀기 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것에 대한 논란거리를 좀 말끔하게 처리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앞으로 유명인들에 대한 거래 부분만 좀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계속 많이 나오다 보면 또 우리의 또 일반화 형태로 좀 보이겠죠. 그 일반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이슈를 좀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 또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 라고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북미 첫 비트코인 ETF 7일간 800개 증가했다. 현재 14,000개 비트코인이다. 포버스 인베스트먼트에서 7일간 800개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더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즉 이 말의 의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계속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짧게,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멍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장에 있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계속 사주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계속 보여지는데, 이것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냥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게 공이 여러 개가 붙었다고,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매수가 좀 꺼려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또 부의 갈림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자, 이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앞으로 시장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김프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걱정할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었던 존버러들이 오히려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도 팔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김프가 오히려 많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김프가 좀 줄어드는 착시적 현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뉴질랜드 퇴직연금 펀드가 지난해 보유자산 5%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요새 뭐 제가 2018년도 때도 언급을 했지만 하버드 그리고 기타 외 대학들, 그리고 뉴욕에서 경찰 쪽에 퇴직연금 펀드 쪽에서도 비트코인이 소액이 들어갔는데 짭짤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을 봤던 이런 펀드 운용 기금이 비트코인에 안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수익률이 너무 말도 안 되거든요. 저번에도 또 제 블로그에서도 남겨놨지만, 보험회사가 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뮤추얼 펀드가 왜 들어왔는지도 다 거기에 부연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시장을 좀 결정하시고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자, 지난해 자산의 5%를 투자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비트코인에 더 많은 계획에 등장시킬 거라고 밝혔다. 즉 5년 동안 존버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즉 그렇다면 이 비중이 그렇게 뭐 한 방에 우리처럼 바보같이 뭐 완전 매수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계속 적립식으로 5% 정도를 채우겠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겠고요. 비트 종가 5만 달러 아래로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방 가자님이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단기 심리적 가격이 5만 달러, 우리나라도 6천만 원, 7만 원 이런 것처럼 5만 달러 단기 방어 가격이다. 미국 부양측과 다른 나라 부양측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껏 횡보한 일명 시총 상위 코인들이 꽤 많다. 지금이라면 어느 정도 급락이 계속 이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형 회사들의 ETF 신청 부분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파격적인 부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과감하게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좀 나왔고요. 아르고 3월 뉴스 총정리라고 해서 올려놨던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눈으로 스냅샷을 찍어서 한번 정지를 해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매우 부족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르고 커뮤니티, NFT 두 번째 마감, 아르고 운전수 빗성 교체 등등 여러가지, 또 4월달에 로드맵 EQ가 시작이 되고 시총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타마스크 이오스 지원 예정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투자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연구원 인력을 통해 1년간 조사를 통해서 주요 투자자들에게 14페이지 보고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비트코인 주식 채권처럼 전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될 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분류를 했다. 즉 싱크탱크들이 모여서 14페이지 보고서를 발송을 했고, 우리에 대한 생각과 결론은 이렇게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요 내용이 이분이 참 착한 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저는 원본을 읽어보기도 했지만 이 내용이 정말 정리가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요즘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나 아직 기존의 금이나 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아직 작은 시장이다. 그래서 잠재력 성장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해도 지금의 고점을 외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지금의 ETF의 지금 고점에서 사신다라는 분들, 지금의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계속 살려고 하는 건 5년 동안 본다라는 것이겠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식적이었던 비공식적이었던 거래 규모와 기간 등의 공식적인
테이블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위험 요소라도 보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리스크를 없애주는 효과가 될 수가 있다. 지난 10년간 기존 투자 자산과 상관관계 분석해보면 서로 영향력을 주지 않는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지만 지금의 대세장이니까 그러한 거고요. 네, 항상 급락할 때는 약간의 커플링이 일시적이더라도 나올 수가 있으니 그 점은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주식채권 베이스로 14년부터 21년 동안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사한다는 시나리오 A에 최소 위험을 해지한 비율로 2.5%를 비트코인에 같이 투자한다는 시나리오 B를 비교를 했었을 때 시나리오 비트코인과 같은 포트폴리오에 넣은 자산이 수익률이 아주 좋을 것 같다 라는 것이죠. 특히 비트는 기존 자산과 달리 가격의 휘발성이 매우 강력해서 기존 자산의 성격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비트 공급량의 자체 주기적으로 감소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급 비율이 85%가 넘을 정도 일반인들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 거래량이 아주 작은 편이다. 또한 60% 이상 홀드가 되어진 상태로 최고 5년간 거래소에서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가 되어져 있다. 결론.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은 일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나 기존 자산 성격이 다른 점, 향후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공급 등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해외 정보 이야기를 드렸지만 비트 조금씩이라도 모아두는 게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든다. 댓글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 이번 질병 사태에서 추경을 국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뭐 일부 한국만 한 게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되는 게 달러에 대한 양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많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대체 원자재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공동적 의견으로 그렇지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요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발행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런 생각에 대한 상상력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지금의 마켓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몇 개가 있었다고 하면 이 마켓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마켓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화폐 가치에 대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마켓 시장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놨으니 오히려 그만큼 많이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도 화폐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보존성을 일정 이상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방어력 부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시장 마켓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자체가 이 마켓이 없다라고 보면 자 역으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추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비트코인이 1000조 원입니다. 그럼 이 1000조 원은 다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다른 쪽 시장으로 가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뭐 원자재 시장이나 뭐 다른 시장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 시장하고 원자재 시장 쪽으로 시장이 매우 크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실제 물가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게 되는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아주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본론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 그냥 이런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자 원자재 쪽으로 들어가면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 그만큼 슈퍼 인플레이션 부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 쪽 관점으로도 주주들이 생각보다 이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배당에 대한 또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회사도 배당 부분에 대한 지급 여력을 내야 되니까 물가를 또 올리는 부분이 되겠죠. 즉 어떻게 보면 주주가 일반의 주주가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일정 또 그렇게 또 되는 또 나쁘게 해석을 하면 또 그렇게도 또 보여지기도 해요. 즉 이 말은 이 1000조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겠지만 이게 나머지 쪽으로 들어갔을 때 역효과 나는 부분도 있다.
어차피 찍어냈던 건 어느 마켓이든 간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이죠. 즉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 세계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인플레이션 B는 조금 더 삶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다른 마켓을 하나 만들면서 인플레 부분을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생각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